존재합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도 경제도 기회의 부족도 아닙니다. 네, 문장입니다. 당신이 거의 매일 반복하는 4가지 단어의 조합. 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결핍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당신이 이 4가지 문장을 계속 말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한다면 당신의 재정적 현실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정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일하면서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지능 부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기회의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매일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미래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 자동적인 코멘트 속에서, 충동적인 대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문장들, 하지만 그것들은 명령처럼 작동합니다. 그 명령들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 명령들은 세상에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말해줍니다. 그 명령들은 현실에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이 문장들을 수년 동안 반복해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겸손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결핍의 정체성을 만드는 패턴입니다. 부는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반복되는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 그것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강화하는 것,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가난을 강화하는 4가지 특정 문장이 존재합니다. 당신도 아마 이 모든 문장을 말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피해를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그것을 말하게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당신은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밝히기 전에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미신처럼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신처럼 여기게 되면 같은 패턴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영성, 심리학, 신경과학을 관통하는 오래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인식은 결정을 만듭니다. 결정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우주는 조용한 생각을 통해 탄생하지 않습니다. 선언을 통해 탄생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이 형태보다 먼저 옵니다. 단어가 물질보다 먼저 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제한적인 문장을 반복하도록 조건화되어 왔다면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한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적은 가능성만 보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확인할 증거를 찾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핍을 선언하면 장애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값싼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깊은 정신적 조건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는 일시적인 설명과 영구적인 정체성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것을 구조적인 진실로 기록합니다.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을 방해하는 첫 번째 문장은 무해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나는 이걸 살 수 없어. 당신은 쇼핑몰에서 말합니다. 어떤 기회를 봤을 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려 할 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단순히 현재 계좌 잔액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능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의 제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살 수 없어. 첫 번째 문장은 선택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무력함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두 가지에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선택을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전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자원을 어떻게 재정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수입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움직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능력을 말할 때 사고 과정은 거기서 끝납니다. 문이 닫힙니다. 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계가 정의되었다. 해결책을 찾을 필요 없다. 이 문장은 일시적인 상황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고정된 정체성은 예측 가능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성장 환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확장이 필요한 기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준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천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단지 천장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지 다시 정의합니다. 평생 동안 계속 고군분투하는 사람들과 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략이 아닙니다. 단지 기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정체성은 구조적입니다. 은행 계좌는 몇 달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정체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혼동할 때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내가 누구인지 결정해. 번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은 단지 한 단계일 뿐이야.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조정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결핍을 내면화한 사람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어려운 한 달이 영구적인 낙인이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무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한 번의 손실이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태도를 통제합니다. 태도는 결정을 통제합니다. 결정은 결과를 통제합니다. 억만장자는 수백만 달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부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적은 돈을 잃었더라도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믿는 사람은 멈춰버립니다. 언어는 정체성을 고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제안을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낙인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어려움을 개인적인 정의로 바꾸어버리는 특정한 문장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흔한 문장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재정적 선고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나 망했어. 차이를 느껴보세요. 지금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이 나 망했어 라고 말할 때 은행 계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결핍을 당신의 이름에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를 정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조용하게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자신을 망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망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위험을 피합니다. 열등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서사에 맞게 자신의 꿈을 줄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의 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을 망했다고 봅니다. 망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망한 사람처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언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상태 사이에는 강력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는 일시적입니다. 정체성은 선택입니다. 나는 내 재정 기반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하면 성장이 활성화됩니다. 나 망했어 라고 말하면 체념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마비를 만듭니다. 말은 자기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기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결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결정은 재정적 운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정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지, 심지어 당신이 보지도 못하는 기회까지 이해하게 되면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결핍의 정체성을 선언할 때
주변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행동적인 것입니다. 전략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망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세가 바뀝니다.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회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파트너십은 안정감을 요구합니다. 투자자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고객은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서 구매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자신을 결핍으로 정의한다면 당신의 소통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가격을 듣기도 전에 할인을 요구합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을 낮춥니다. 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연쇄입니다. 정체성은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경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망상 활성계 RES라는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합니다.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믿으면 확장을 요구하는 기회를 무시합니다. 성장을 대신해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장은 더 위험한 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단지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천장을 만듭니다. 세 번째 문장은 단지 의견처럼 들립니다. 이건 너무 비싸.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히 파괴적인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무언가가 비싸다고 말할 때 당신은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할 때 당신은 개인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보세요. 비싸다는 정보입니다. 너무 비싸다는 선고입니다. 이 작은 단어를 추가하는 순간 당신과 그 수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 밖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특정한 경험, 환경, 투자, 생활 수준이 당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재정적 천장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 가격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확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단순한 변화는 창의성을 활성화합니다. 전략을 활성화합니다. 성장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것이 너무 비싸다고 선언하는 순간 대화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납니다.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혁신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면 예외가 패턴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단지 천장이 아닙니다. 그 천장을 지탱하는 전체 구조입니다. 재정적 천장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너무 비싸라고 말할 때마다 벽돌 하나가 추가됩니다. 무능력을 선언할 때마다 구조가 강화됩니다. 한계를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콘크리트가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꿈의 더 작은 버전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것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장이 편안한 구역이 됩니다. 확장의 기회가 나타나도 당신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려면 이전의 정체성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성장보다 일관성을 더 선호합니다. 당신이 항상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면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 이야기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언어의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캐릭터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당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전체를 제한합니다. 그 문장은 어린 시절에 가르쳐집니다. 어려운 순간에 반복됩니다. 책임감 있는 어조로 말해지지만 깊은 결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적으로 들립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 말을 들어봤습니다.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낭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계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은 희소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돈은 잘하지 않는다고, 돈은 어렵다고, 돈은 고통을 요구한다고 들으며 자라면 당신의 마음은 번영을 끊임없는 투쟁과 연결합니다. 당신은 잘 벌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믿습니다. 풍요는 예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결정을 만듭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를 피합니다. 다른 길을 의심합니다.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대담한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아이디어에서 태어납니다. 아이디어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한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무한하다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도 무한합니다. 문제는 자원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핍을 믿도록 조건화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반복할 때 풍요가 제한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게 적은 것을 기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기대는 낮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언어적 유산을 깨기로 결정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세대를 넘어 이어진 패턴을 멈추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들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걱정에서, 밀린 청구서에 대한 대화에서, 저녁 식탁에서 나눴던 말들에서. 당신은 돈은 어렵다는 말을 듣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번영이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혼자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내면화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반복되는 모든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자동 프로그램이 됩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돈은 희소하다는 말을 들으면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기회가 아니라 안전을 찾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수익을 늘리기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방어적인 어른을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작게 생각하는 어른, 성장하고 싶지만 번영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어른. 이 순환을 끊으려면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를 원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물려받은 문장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해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었는가? 그중 어떤 말이 아직도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언어적 유산을 끊는 것은 개인적인 리더십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내서 끝난다. 하지만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인 언어를 전략적인 언어로 바꾸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인식을 실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해야 바뀝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은 간단하지만 불편한 하나의 프로토콜을 실행하게 됩니다. 1단계 절대적인 관찰. 7일 동안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관찰하세요. 4가지 문장 중 하나 또는 그 변형을 말할 때마다 기록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냥 기록하세요.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농담 속에서도, 짧은 코멘트 속에서도, 충동적인 대답 속에서도 자동으로 결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인식의 충격은 필수적입니다. 2단계 전략적 대체. 그 다음 23일 동안 옛 문장이 나오려 할 때마다 중간에 멈추세요. 말 그대로 문장을 멈추세요. 그리고 즉시 확장적인 버전으로 바꾸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 수 없어. 대신 나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선택하고 있다. 나 망했어. 대신 나는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너무 비싸 대신 큰 투자다. 내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대신 가치는 매일 만들어지고 있으며 나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억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은 익숙함을 만듭니다. 익숙함은 정체성을 만듭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방해하려는 조용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다. 말로 돈이 생기지는 않는다. 바뀌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면의 전쟁입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오래된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피해자 서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의 한계에 참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말만으로 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은 인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식은 행동을 이끕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이 바뀌면 결정이 바뀝니다. 결정이 바뀌면 만들어내는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내면의 정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략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재정 교육도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말로 유지하는 정체성에 의해 강화되거나 방해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 서사를 바꾸지 않은 채 결과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서사의 자식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항하더라도 30일 동안 시험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공개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결정은 진짜 책임을 만듭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결정이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개될 때 시작됩니다. 선언된 약속에는 심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쓰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하나의 입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입장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세요. 댓글로 가서 이렇게 쓰세요. 나는 불을 끌어당긴다. 충동적으로 쓰지 마세요. 의도를 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언어 패턴의 시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제한해온 4가지 문장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 강화됩니다. 강화되면 기억됩니다. 기억되면 그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댓글을 단 후에는 항상 결핍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패턴을 깨는 것이 당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바꿉니다. 이런 가르침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흔들고 시야를 확장시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번영과 재정적 차단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언어에서 정확히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다시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재정적 삶을 방해하고 있던 4가지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살 수 없어. 나 망했어. 이건 너무 비싸.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4가지 문장입니다. 하지만 각각은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한, 결핍의 정체성, 재정적 천장, 그리고 세대를 통해 전달된 가난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행 잔액이 능력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격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돈은 고통의 열매가 아니라 창출된 가치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언어가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식은 결정을 형성합니다. 결정은 운명을 형성합니다. 이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관찰하세요. 대체하세요. 강화하세요. 새로운 언어 정체성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이 콘텐츠가 당신의 인식을 확장했다면 지금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것은 당신이 이런 콘텐츠를 더 원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다음 가르침에서는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실제 번영을 정렬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그리고 당신의 현실이 그 결정을 따라오도록 하세요. 변화는 당신이 다음에 선택해서 말하게 될 문장에서 시작됩니다.